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4월 28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나요? FOMC 회의에서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할까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아주 약화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최근에 계속 그랬습니다만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증시각도기 TV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스토리에서 나온 경제적 해자, 저는 끝에 부분이 더 좋았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앞에 부분이 좋고요. 투자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끝에 부분이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 증시각도기 TV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저희 이 동영상보다 한 10분 정도 먼저 올라가고요. 특별히 아침 시황은 더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죠? 팟빵. 예, 팟빵에도 이 동영상 유튜브보다 약 10분 정도 일찍 녹음이 올라가니까요.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언간생신 10위 안에 얼굴을 들이미는 상위권에 포진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거기는 하트 뿅뿅, 댓글 뿅뿅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고 한국 시장에는 모레 정도에 반영이 되죠. 내일 모레니까 이제 금요일 날쯤에나 반영이 될 뉴스인데요. FOMC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테이퍼링을 했죠. 그러면 연준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완화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많이 하시니까 금방 대답이 들리는 듯 합니다. 잘 아시네요. 네, 여기서 더 완화적으로 할 순 없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어떤 만큼 긴축이 나올 거냐, 아니면 현재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긴축이 안 나올 것이냐 라는 생각이 하겠죠. 자, 그러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더 완화해주지 않을 거면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았죠. 네, 역시 그것이 오늘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1.5대 중반을 계속 놀고 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5.4bp,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올랐어요. 1.623 정도가 지금, 아니지, 1.625까지 올라갔습니다.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본 결과 1.625%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말씀드렸던 7년 입찰은 시장 평균 수준 금리로 응찰이 되었고요. 한 2.31배 응찰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평균 2.25배에 비해서는 응찰률이 높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금리는 올랐다라는 점. 금리 왜 올랐어? 네, FOMC가 추가적인 완화는 안 할 것 같고, 일단 현재 시나리오상으로는 그냥 현재 유지하고 있던 그냥 완화 정도를 유지할 것 같고, 뭐 그런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혹시나 테이퍼링 얘기가 슬쩍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채권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모두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통화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점이 달러 강세 아니고요. 6개 통화 대비 소폭 강세는 맞긴 맞는데 달러 강세 아니고, 이번 거는 엔화 약세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뭐 살펴보면 이유는 있어요. 일단 얘네가 3월 말 회계 연도가 3월 말로 마감되고 이제 4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 매입이 많습니다. 4월 달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BOJ에서 정책 금리를 또다시 뻔하지만 동결을 했죠. 이 부분도 달러 대비 약세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2021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선진국보다는 높다, 낮다? 낮다. 네. 그리고 2022년 실질 GDP 증가율은 기존 1.8에서 2.4로 높여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 아마도 낮을 것이다. 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는 0.1%, CPI가 0.1%고요.
기존 전망치는 0.5여서 그거보다 더 낮아졌어요. 와, 해가 뜨네. 해가 떠서 그림자가 지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비 오고 나서 뿌여가지고 이게 미세먼지야 날씨가 아직 흐린 거야 뭐 이랬었는데 해가 뜹니다. 네, 어쨌든 BOJ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일본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요. 이거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한 3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 엔화를 더 약세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가는 1.7% 상승하면서 62.94달러 하고 있고요. 자, 유가가 더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요쯤에 있을 건데 만약에 80달러, 90달러 가면 전기차 더 많이 쓰려고 하겠지. 당연히. 네, 그렇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에 뭐 옥수수 가격이고 난리가 아닌데 석유 화학 제품 스프레드로 장난이 아니죠. 자, 근데 구리값이 어제 우리가 오후에 말씀드렸던 기업 있죠. 제가 이것도 지주사예요. 뭐 이러면서 얘기했던 구리 가격이 지금 9,000달러 중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1만 달러에 가깝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이 역사상 최고가는 그때 중국에서 4조 달러 풀어서 중국 시장 흥청망청 했을 때 그때였는데 2011년 2월에 1.1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죠. 현재 구리값이 9,784달러입니다. 톤당. 굉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코로나 관련 얘기 언급드리고요. 미국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야, 이거 뉴스 들으니까 나도 빨리 백신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3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저시급을 내년 3월 이후 기존 10.95달러에서 15달러 인상할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완성되는 거예요. 즉 임금이 오르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 공화당은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로 40%가 넘는 수준인데 허용할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또 막힐 거긴 합니다만 실제로 만약 이것이 상당 부분 진전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즉 내년 3월 이후니까 그럼 내년 이걸 시행하고 한 6개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거세게 올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뉴스입니다. 게임스탑이 350만 자 증자하면서 5.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과 AMD가 데이터 센터가 너무 좋아서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가 중요합니다. 지표 현재 상황들. 자,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잘 나오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채권 금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후덜덜하지.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또 앞서 임금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아무리 연준이 완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땡겨지겠구나. 제가 최근에 좀 땡겨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2024년은 아무래도 아닐 것 같다. 2023년 또는 2022년 후반기 일단 테이퍼링은 내년에 무조건이죠. 이 현재 분위기에서는 내년에 무조건이고 빠르면 올해 연말이죠. 예. 그거보다 더 빨라진다면 시장이 약간 쇼크를 받겠지. 근데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도 열어두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융의 여건은 내가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니까 계속 완화적이었으면 좋겠지. 완화적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계속 완화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예상해서 딱 대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나쁠 수 있다 라고 하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달라요. 부정적으로 보는 예를 들어 이거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엄청 벌었지만 다 필요 없어.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한 거야. 우린 끝장난 거야.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 이렇게 보면 시장을 잘못 봐요. 이렇게 보셔도 안 되고요. 마냥 좋게 봐서도 안 돼요. 연준이 금리 2024년까지 금리 안 올라니까 우리 2024년까지 그냥 고야 고. 앞으로 걱정하지 마. 막 찔러. 막 이거냐. 물론 작년하고 올해 초 분위기 그랬죠. 그랬는데
2024년을 다 허용해 주지 말고 머릿속에서는 얘네들이 2023년에도 분명히 상황이 바뀌면 할 수 있겠구나. 아니다. 2022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보면서 약간 실제로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땡겨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시장 대응에 더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표가 뭐가 나왔냐면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요. 121.7이에요. 100 기준이죠. 100 기준인데 121.7인데 이게 예상보다가 얼마나 높았냐 보면 예상은 11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은 109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초과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돈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 점수를 잘 줘.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 있는 것 같고요.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다라는 건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돈을 써 안 써.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벌다가 다음 달부터 5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막 한 6개월 더 벌 거야 라고 최소 이렇게 딱 확신이 오면 100만 원 쓰던 만큼 돈을 쓰나요? 사람들이? 아니지. 돈을 막 쓰지. 500만 원 쓰게 세고 1000만 원 다 쓰게 되지. 그러다 500만 원 꺾이면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돈이 벌려진다고 하면 씀씀이가 해퍼지죠. 이게 인간 심리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냐? 경기가 2분기에 상당히 어떨 것이다? 네,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놀라운 것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되니까 채권의 금리가 오르는 거죠. 미국 2월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무려 몇 %? 집값이에요, 여러분. 새우깡 가격이 아니고 핸드폰 가격 이 정도 올라도 12% 올랐습니다. 핸드폰 가격 12% 올라도 난리인데 몇 억짜리 집이 12% 오르면은 후청하죠. 전월 대비로도 1.1% 올랐습니다. 네. 10억짜리 1.1%면 1100만 원이죠. 네. 2006년 2월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아무래도 낮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거 당연히 있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낮으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어떻느냐? 코로나 똑같아. 쇼티지야. 작년에 경기가 너무 나쁠 거 전쟁이 터졌으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다 철회했어. 하려고 했던 철회.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적으니까 주값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원자재가 다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 광산도 쉬었죠. 코로나 때문에 광산 쉬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이 모든 게 이제 되먹임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공급이 왕창 늘어나면 그 다음에 오히려 공급 과잉에 의한 수요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는 것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쇼티지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제가 어제 오후 방송을 하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나 사이코패스 된 거 아니냐 하는 이게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힘드신 분 공감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제가 이제 조만간에 나갈 각도의 클리닉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인기 있는 데 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인기 있을 2, 3개월, 6개월 있다가 인기 있을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작년도에 제가 주로 뭘 말씀드렸나요? 금융 쪽을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뭘 말씀드리나요? 지주 쪽을 말씀드리죠. 인기 없어요. 인기 없다는 걸 알아요. 결국 누가 인기가 있나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기 있어요. 그러나 6개월 후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저희는 인기를 쫓지 않고 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는 TV, 각도기 TV. 오늘 4월 28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